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은요, 총선 때문에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정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른 의원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올해 우리 나이로 68세입니다. 게다가 5선이니까 중진이죠. 근데 저격수 역할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만두지 않고 앉아 있느냐, 이런 말이죠. 참 기고만장한 사람이에요. 윤 총장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설 의원의 말로는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기에 딱하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하게 보이면 임기 보장이 없는 추 장관 보고 먼저 나가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총장과 장관이 각을 세우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죠. 그게 이미 2017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뇌물을 준 고 한만호 씨, 건설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비망록을 남겼다.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또 어느 언론이 이제 그걸 부각시키니까 그걸 여당이 다시 받아가지고 떠들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한만호 씨하고 같이 이제 교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검찰이 우리 보고 위증하라고 교사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그걸 진정을 또 법무부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길 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대검 감찰부에 배당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이, 그러니까 윤 총장이 서로 긴장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윤 총장이 오케이,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정부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은 뭐냐? 당초 윤 총장이 이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그쪽으로 배당한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감찰부에 넘겨야 되는데 이거 검찰의 조직적인 비리 문제인데 이걸 인권 문제를 슬쩍 그렇게 떼넘기는 것은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관례상 제1야당의 몫이던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기어이 차지한 건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바로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한명숙 문제, 뭐 재심이라든지 무슨 혹은 뭐 진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속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일제히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또 추장관은 추장관대로 계속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데모라고 하죠. 데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역시 데모고요.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생각 같아서는 바로 한명숙 전 총리를 재심에 넘겨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클리어하는 거, 깨끗하게 무죄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비망록 이건 사실은 재판 과정 때 이미 제시가 돼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증거로서 채택이 돼가지고 다 고찰됐던 일이고요. 진정서 이걸 가지고 재심할 요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끌어낸 것이 뭐냐, 사면 복권을 시키자, 이겁니다. 명예를 회복해주자. 그러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고 선량한 전과자다, 이렇게 이제 그걸 부각시켜야죠. 그러자면 검찰이 잘못한 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위증시켰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아주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면 복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런데 사면 복권을 시킨데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쪽에부터 뇌물, 또 알선수재, 알선수뢰, 그 다음에 배임, 횡령, 이런 것은 이 중대범죄, 이게 5개의 중대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면을 제한한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한 죄인, 선량한 죄인으로.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이 일련의 사태가, 그러니까 뭐 그때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이나 옛날에 그 수사할 때 지금 또 뭐 사건 배당을 하면서, 이건 사건도 아니고 조사 배당을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도 이렇게 저의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걸 자꾸 부각시켜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무리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전 총리는 올가미를 풀어주고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밀어내버리고, 이거 뭐 일거양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그런 속내가 딱 보이네요. 그 선봉에 또 서른 의원이 선 것 같습니다. 이 설 의원 어떤 사람인지 뭐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97년 대선 때, 15대 대선 때죠. 그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두 아들이 불법적으로 병력을 기피했다, 이런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2002년 대선 때는 또 역시 이회창 후보의 그 후보 자신이 최규선이라는 사람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이라는 데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이런 흑색 선전을 또 했습니다. 두 번 다 효과를 봤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이 서른 의원의 그 흑색 선전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회창 당시 후보는 이 서른 의원 때문에 패배한 요인이 그 서른 의원에게 크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뿐입니까? 이 설 의원은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댔고, 또 칼 858기 있지 않습니까? 공교에서 폭파된 것, 이것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조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게 또 있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잔이윤이라는 사람, 연예인이죠. 방송인이고 이런데, 이분을 상임감사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서른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왜 노인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정년제도라는 게 왜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그 노인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잔이윤 씨는 뭐 얼마 전에 그 자꾸 하셨죠, 미국에서.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요, 이런 식으로 설 의원 같은 사람이 화려하게 힘입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굴절시키려 하는,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포기해야죠. 언제까지나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뭐 영구 집권이라도 획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소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